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시는 국비 43억 5천만 원을 확보해 2024년까지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적합한 입지 대여섯 곳을 발굴하고 오는 2029년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서해 앞바다. 특히 어청도와 말도, 방축도 등 군산 앞바다는 해상풍력 적합도 조사 결과 1.6기가와트에서 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산업부가 주관하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한 군산시. 지난 27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43억 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2024년까지 어업과 해양 생태계에 영향이 적으면서 경제성이 높은 최적 입지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최대 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는 군사 전파 영향 조사와 항로, 해역 이용 등 사전 타당성 검증을 진행한 뒤 인허가가 가능하고 통항이나 어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5곳에서 6곳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사업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착공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적 입지 발굴이 마무리되면 2029년까지 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할 계획.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4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아리백 기반이 마련돼 군산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기 위해선 주민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 군산시는 주민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전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진행 과정에서 이뤄진 일방적인 소통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는 주민과의 합의를 위해 전문가와 주민, 군산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단지의 위치와 사업 시행자 선정까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 사회영향조사와 시민포럼을 운영해 주민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사업들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주민 수용성입니다. 시작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해상풍력단지. 군산시가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재생에너지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9천억 원대 새만금 신공항 공사 발주가 오는 7월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 완료하고 오는 7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사 입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매립 등 부지 공사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하고 상부시설은 기타 공사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의 사업비는 지난 2019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7,796억 원으로 분석됐지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9,359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내년 6월 부지 매립이 마무리되는 새만금 수변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구상이 나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에 따르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실행 계획과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기본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과업 지시서에는 지속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기본 설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용역비는 10억 8천만 원으로 기간은 오는 7월부터 내년 10월까지입니다. 군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국비 2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동백로 나운상가 47개 점포에 스마트 기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은 소상공인의 업종과 점포 특성에 맞는 스마트 기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골목 상권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하수 관련 공사 수의 계약 제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시는 한 개 업체당 동일 유형의 수의 계약을 연 2회로 제한하고 금액은 연 3천만 원으로 한정합니다. 또 추정 가격 1억 원 이상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은 경쟁 입찰을 진행하며 실제 물품 제조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도 연 1회 이상 추진합니다. 시는 분기별로 수의 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약 업체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마련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합니다.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오는 13일부터 태양광, 소풍력,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 과정을 운영합니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한 YH에너지와 연계해 교육을 수료하면 해당 기업으로 채용이 이뤄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군산대에서 최근 인공동굴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깊이 30m부터 입구가 좁은 동굴까지 눈으로 확인되는 동굴 6곳에 항공사진 1곳 등 모두 7곳입니다. 일제강점기 무기고로 썼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면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인근입니다. 능선 사이로 경사면에 철조망으로 막힌 동굴이 나옵니다. 한 사람 정도 들어갈 만한 동굴 입구 안을 살펴보니 30m 깊이에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된 동굴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람이 판 것으로 보이는 인공동굴은 6곳이 확인됐고 항공사진 자료에 포착된 한 곳을 포함하면 모두 7곳으로 추정됩니다. 예전부터 2-3개의 인공동굴은 확인됐지만 최근 인부가 공사를 하다가 발견하면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산대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사용하던 무기고와 방공호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1937년 이후에 방공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인위적인 동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동굴들 중에 하나구나 이게 밝혀졌습니다. 캠퍼스 능선을 따라가다 보면 눈으로 확인되는 마지막 6호 인공동굴이 나옵니다. 지반이 무너져 동굴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역사적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파놓은 굴은 해방이 된 후 6.25 전쟁 당시 주민 120여 명이 집단 학살된 곳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던 동굴에서 6.25 때 또 인민군이 와서 전쟁 동안 민간인들을 학살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얼마큼 비참한 것인지 이 되게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서 향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가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그런 정신을 새로 각성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대 인근에는 10여 곳이 넘는 인공동굴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개발에 상당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대는 장마철을 앞두고 붕괴 위험이 있어 당분간 입구를 막고 역사적 가치와 사실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제강점기 전쟁의 상흔을 담은 인공동굴. 세상 밖으로 공개되면서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도심 5곳에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됩니다.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차량 이동과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100kW급 급속 충전기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충전시설이 들어서는 공간은 은파호수공원 제1주차장과 예술의 전당 야외주차장, 월명체육관 정문 앞 주차장 등입니다. 시는 내년에도 주요 관광지와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을 다시 시작합니다. 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로 중단했던 종합민원실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원상담은 열린 민원과 민원쉼터 상담실에서 이루어지며 시민들은 법률과 법무, 소비자 고발, 건축 법률, 세무회계 5개 분야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6월의 등대로 군산 어청도 등대를 선정했습니다. 어청도 등대는 1912년 3월 처음으로 불을 밝혔으며 역사문화 건축적 가치가 높아 2008년 7월 국가등록문화재 제378호로 지정됐습니다.
어청도등대는 매일 밤 12초마다 한 번씩 흰색 불빛을 깜빡이며 서해를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에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는 기념품과 50만 원 상당의 국민 관광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군산에 반려동물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생겼습니다. 군산시는 금강 습지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한 금강호 관광지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추천 여행지인 눈치 보지 마시게 길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강 하구둑을 중심으로 금강호 시민공원과 진포 시비공원 등이 인접하며 금강호 관광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안내판 설치와 연계 관광 코스 상품화, 홍보 이벤트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생활비까지 확대합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재학 및 휴학생이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과 생활비 중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나 시교육지원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군산시립도서관이 올해 상반기 체험형 견학교실을 운영합니다. 시립도서관은 7월 28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동을 대상으로 견학교실을 엽니다. 이번 견학교실에서는 오감을 사용하는 뮤직아트, 독서 후 미술 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동화 속 그림 세상 등 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또 창의적 인성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체험활동 수업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전기안전공사와 군산소방서, 군산도시가스 3개 기관이 군산 옥도면의 무녀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안전점검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군산 나운삼동의 박정현 헤어가 매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동참을 약속해 착한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